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이 많다, 아이고 복 없다, 아우 박복하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불교에서는 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원하는 걸 빨리 쉽게 얻는답니다.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일을 어렵고 더디게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복이 없는 사람은 아예 얻을 수가 없답니다. 예, 그래서 복이 많을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빨리 얻을 수가 있구나. 아, 복이 부족하면 얻기가 힘들거나 복이 없으면 아예 못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연히 TV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신 분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팔자는 따로 있는 것 같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대요. 예, 동감하십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먹는 장사가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안전빵은 먹는 장사다. 그래서 한우 전문점을 열었답니다. 한우 고깃집을 열었는데 그의 광우병 파동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돼지갈비집을 열었답니다. 하도 광우병 파동에 치가 떨려가지고 이제 돼지갈비를 집을 열었는데 그의 돼지 콜레라가 터졌대요. 그 엄청나게 손해를 봤대요. 돼지 콜레라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삼계탕집을 열었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때 조류독감이 터져서 이 3번 연타를 맞았더니 그냥 정신이 없더래요.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짓고 아니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일이 터질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팔자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일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라든가 대가를 못 받은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별 노력을 안 한 것 같아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금수저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뭐 부모 하나 잘 맞는 것 때문에 그냥 건물주 딱 하나 건물 하나 전해받고. 그런데 이 행운이 어디서 오냐? 불교에서는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랍니다. 그 복이 있어야 행운도 온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일이 잘 풀린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죠. 예? 많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없다고 하기도 좀 창피하고 여러분들 마음 다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복이 정말 많은 사람은 쥐 한 마리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옛날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미래를 예언하는 힘이 있었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이 능력을 갖춘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 한복판에 죽은 쥐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여러분 죽은 쥐 본 적 있어요? 네, 징그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다 피해 다니는데 그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죽은 쥐를 누군가 집어간다면 그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이야기 뭐 본론 들어가지도 않는데 막 이러세요. 그 사람들이 어머 뭐 별꼴이야 무슨 죽은 쥐 한 마리 집어가는데 부자가 돼. 그럼 뭐 자기가 집어가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네가 집어가라 뭐.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집어가고 비웃을 때 지나가는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그 죽은 쥐 가져간다고 더럽게 하겠지만 혹시 진짜 부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죽은 쥐를 이렇게 자기가 집어갔대요. 아무도 안 가져가네? 하고 이렇게 쏙 집어갔는데 달랑달랑 집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가져오면 부자가 된다더니 부자는커녕 뭐
이제 다 썩으면 막 이제 냄새 나고 부패될 테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쥐를 어떡하나? 데쳐 먹을까? 회쳐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어떻게 쥐고기를 먹겠냐? 여러분 쥐고기 안 드셔보셨어요? 네. 옛날 쥐포 쥐고기 아닌가? 그래 알아요. 농담이에요. 예. 뭐 그러면 뭐 곰탕은 곰으로 끓이나? 예? 자 아재 개그라고 하죠. 자 어쨌거나 그 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 쥐를 주면서 그 고양이 먹이로 주는 조건으로 동전 한 입을 받았답니다. 어쨌거나 동전 한 입에 그걸 판 거예요, 쥐를. 그래도 그 술집 사장님도 평소에 단골이어서 그런가 그걸 또 사줬네요. 그래 우리 고양이 먹이지 뭐 하고 동전 한 입을 줬는데 그 동전 한 입을 뭘 할까 하다가 그 밖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니까 다들 이렇게 목말라오고 지쳐하는 게 보이니까 우리 좀 달짝지근한 거 시원한 거 마시면 몸에 힘이 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우야우 나 당 떨어졌나 봐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그 동전 한 입으로 설탕을 하나 삽니다. 설탕을 사서 깨끗한 물에다가 아주 이렇게 설탕물에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동전 몇 입을 받게 됩니다. 그 동전 몇 입으로 이제 설탕물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탕물 장사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길에 나무랑 나뭇가지가 우수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설탕물을 팔다가 길에 나뭇가지하고 저기 나뭇잎이 막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왠지 아까운 느낌이 든 거예요. 야, 저거 그냥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탕물을 이렇게 무료로 주는 조건으로 저 나뭇가지하고 나뭇잎 떨어진 걸 다 모아서 우리 집 앞에다 좀 쌓아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설탕물 한 잔 공짜로 마시고 지나가는 길에 그 하나씩 집에다 놔주면 되니까. 그래서 설탕물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준 뒤에 그 길에 떨어진 나뭇가지와 나무잎을 잔뜩 집 앞에다 쌓아놨는데 양이 좀 됐대요. 꽤 양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때마침 그 그릇을 굽는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자기 그릇을 구우려면 땔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그거 그릇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릇을 급하게 빨리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딱 봤더니 땔감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갑자기 필요할 때 이거 땔감이 떨어졌냐 하고 나와서 어디 뭐 땔감 될 거 없나 찾아봤더니 저기에 괜찮은 나뭇가지하고 나뭇잎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고 그 집에 가서 그 젊은이한테 이거 안 쓸 거면 나한테 팔으라고 값을 톡톡하게 주겠다고. 그래서 제법 큰 돈을 받고 그걸 팔았어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이 돈으로 야 이거 갑자기 들어온 공돈이니까 오늘은 광란의 시간을 한번 보내봐. 자 클럽으로 부비 막 이러면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더 질 좋은 설탕물을 만든 뒤에 무역 상인들이 모여 있는 큰 시장에 갑니다. 큰 시장에 가서 이제 질 좋은 설탕물을 이렇게 팔면서 거기에 있는 무역 상인들한테 아주 서비스를 잘 해주면서 친분을 깊이 맺어놨대요. 이제 단골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골을 만든 뒤에 이제 상인들하고 친해지게 됐을 때 어느 상인이 이제 설탕물을 한 잔 딱 마시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봤더니 돈도 많아 보이고 사람이 좀 복이 많아 보이는 상인인 것 같아서 이제 가난한 이 젊은이가 설탕물을 이거 제가 서비스를 그냥 드릴게 드셔요. 아유 뭐 내가 이걸 몇 입으로 먹으면 되나 하고 돈 주려니까 돈을 집어두고 정 아닙니까? 장사 잘해요. 예? 이게 다 정이죠. 나중에 그 장사하실 때 좋은 정보 있으면 그거나 좀 알려줘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설탕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가 싹싹하고 하니까 그러면 며칠 후에 500마리의 말을 끌고 말장수가 말을 팔기 위해 이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때 좀 장사 좀 하면 득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름 고급 정보죠. 정보를 주고 딱 갔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말먹이 풀을 삽니다. 예, 말먹이 풀을 사요. 일생일대 이제 투자죠. 그리고 그 말먹이 풀을 잔뜩 사놓은 뒤에
500마리의 말을 이끌고 말장수가 시장으로 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 길 위에서 이제 말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말들이 다 지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한테 뭘 먹여야 되잖아요. 말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말먹이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거 빨리 먹이라고. 그거 이제 뭐 그 말 장사꾼은 당장 급한데 이거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큰 돈을 주고 그 말먹이풀을 사갑니다. 그거 이제 대박 친 거예요. 그게 이제 대박을 친 뒤에 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어느 상인이 며칠 후면 이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가지고 여기로 이제 올 거야 될 것이다. 배를 타고 오는데 그때 그 짐들을 각 나라에다가 유통을 하려면 지금 막 그 일손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딱 듣고는 그래 이번에 또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말먹이 풀을 통해서 벌어들인 큰 돈으로 마차하고 말을 산 거예요. 마차하고 말을 산 뒤에 기다렸다가 그 배가 도착해서 짐을 이제 나라에다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짐마차를 이용해서 짐을 옮기는 유통업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통업의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통업에 끼어들면서 그 뒤에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큰 부자가 됩니다. 뭐 때문에? 쥐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쥐 한 마리 때문에 자기가 쥐 한 마리를 팔아서 동전을 얻어서 설탕물을 팔아가지고 나무 땔감을 얻어서 그걸 팔아서 더 고급진 설탕물로 상인들의 관심을 산 뒤에 이제 말먹이 풀을 사고 진마차를 사서 유통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몇 년 후에 내가 이 은혜는 갚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은혜는 알아야지. 그거 아주 진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예언하던 요 쥐를 집어가는 사람 큰 부자가 될 텐데 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선물을 다 바칩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뜬금없잖아요. 나는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자초지종을 딱 듣고 나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그 사람이 당신이었구나. 그런데 이거는 나한테 줄 선물이 아니다. 왜냐? 복 없는 사람은 그걸 가져가봤자 부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이 복이 있으니까 그 쥐를 가져가서 행운을 불러일으키고 그 복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예언하던 큰 부자가 그 젊은이의 지혜와 복덕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다는 훈훈한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쥐 한 마리로 부자가 된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다? 복력이라는 겁니다. 복의 힘이 가장 세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여러분. 예? 아무리 힘이 좀, UFC나 무슨 격투기 아주 힘이 센 그런 격투기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복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복 있는 사람 치려고 할 때 내가 복이 딸리면 갑자기 배탈이 난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다거나 복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장군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희한한 게 분명히 죽어야 할 고비에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화살을 피해가는 거 화살 피한다고 피하다가 오히려 화살을 맞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장수들 천하의 패권, 천하를 통일한 그런 어떤 장군들을 보면 한결같이 남들 같으면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100번 죽었어야 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기적 같은 경우를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타고난 걸까요? 복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만큼 복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다.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토당토 없는 주문 하나로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불교 우리 설화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나빴다고 합니다. 너무 머리가 나빴는데 심각하게 나빴다고 합니다. 너무나 머리가 나빠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그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서 지혜로운 그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스승이 그 500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살다 저렇게 머리가 우둔한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별의별 사람들 만났지만 어쩜 저렇게 머리가 멍청할까. 근데 미워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스승이 죽어라 하면 막 죽는 신용을 하고, 죽어 하면 나 진짜 죽는다 절벽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스승이 정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줬는데도 너무나 머리가 우둔해서 스승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저 착한 제자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도저히 머리가 나빠서 내가 아무리 좋은 나의 지혜를 전해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구나. 고민하다가 이 스승이 당신 딴에는 나름대로 최고의 주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불러냅니다. 제자야, 내 몇 년 동안 내 밑에서 네가 공부를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더 이상 시간이 무의미할 것 같다. 대신 우리 착한 제자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주문이 있다. 이 주문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면 아침에 눈 뜨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것을 항상 되뇌어라. 너 평생 동안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말아라 하면서 주문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주문이, 잘 들어보십시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하는지 난 다 알지 라는 주문을 가르쳐 줍니다. 희한하죠? 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뭐 별 이상한 주문을. 근데 이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업이 늘어나서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악업이 늘어나서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인과 업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항상 착한 일을 할 때나 나쁜 일을 할 때나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쁜 의도를 딱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나쁜 마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려는지 난 다 알지 하고 내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주문이죠. 근데 이제 제자한테는 그런 거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해서 앞구절을 가르쳐주면 뒷구절을 잊어버리고, 뒷구절을 잊어먹으면 앞구절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스승조차도 막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인내심을 가지고 결국 그 주문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 별것도 아닌데 힘들게 가르쳐준 뒤에 스승이, 됐다, 이제 떠나라. 이 주문을 절대 잊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이제 이 주문으로 항상 네가 이 주문을 새겨가고 이 주문을 항상 마음으로, 입으로 항상 외우고 다닌다면 분명히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이제 제자를 보냅니다. 그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다 답변 인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나라에 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내 앞에서 칭찬하기가, 다들 칭찬만 하지 내 앞에서 진정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물어보면 다들 거짓말을 할 테니까 내가 옷을 바꿔가지고 몰래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몰래 엿듣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감시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내가 정치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국정사찰 정도 되나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사찰.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왕이 옷을 병복을 합니다.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시장을 가서 시장에서 술집에서 막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떠드는 걸 몰래 감시합니다. 저 새끼 내 욕하네. 뭐 왕을 욕하네. 막 하면서 다들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감시하고 엿듣고 있는데 그때 그 젊은이가 그 왕이 몰래 이제 사람들이 엿듣고 있는 것을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젊은이가 갑자기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남 다 알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그 젊은이는 스승이 가르쳐준 주문이라서 그걸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간 건데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정체를 아나? 왕이 몰래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엿듣고 있으니까 아유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이나 하고 있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아. 놀래가지고 야 평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꿰뚫어 봤을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하다. 몰래 그 젊은이를 이제 미행을 합니다. 그 젊은이는 미행을 하든가 말든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걸으면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난 다 알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는데 이제 집 밖에서 왕이 몰래 이렇게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가 살고 있는 집 옆에 큰 부잣집이 있었대요. 큰 부잣집이 있을 때 그날 도둑 2명이 들어옵니다. 도둑 2명이 그 큰 부잣집을 몰래 털기 위해서 담 밑에서 몰래 숨어 있었대요. 몰래 숨어 있어서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서 더 밤이 깊어지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우리가 도적질을 하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잣집 옆에 그 젊은이 집이 있잖아요. 이제 잠잘 때가 되니까 이 제자가 그래 자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 주문을 해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주문이니까 큰 소리로 못된 짓을 하는구나. 못된 짓을 하는구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다 알지 하니까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심장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걸리면 사형이니까 애구머니나 하고 도적 2명이 도망을 갑니다. 그걸 누가 다 보고 있었을까요? 왕이 보고 있으면서 봐라 내 눈은 속일 수가 없다. 어쩜 저렇게 지혜로울까. 이제 왕이 이제 그날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젊은이를 불러옵니다.